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스킵그램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된 그 워드 그 임베딩 매트릭스를 구하는 방법론 중에 우리가 그 가장 간단한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론으로 이 월드 투 백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월드 투 백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런 월드 임베딩 그 매트릭스를 구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방법, 그 구체적인 방법 그 알고리즘이 스킵그램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스킵그램 알고리즘이 어떤 효율적인 그런 방법론인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주어진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I want a glass of orange juice to go along with my cereal. 내 시리얼과 함께 오렌지 주스 한 잔 원합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그 필요로 하는 거는 컨텍스트와 타겟입니다. 컨텍스트와 타겟. 컨텍스트가 문맥이고, 그 타겟이 그 무슨 목표로 하는 월드죠. 그리고 컨텍스트가 입력이고 당연히, 그리고 이 타겟은 아웃풋으로 구성된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성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아까는 그 컨텍스트보다 타겟을 먼저 뽑았지만 우리가 그 어느 것을 먼저 뽑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 스킵그램 월드 투 백 알고리즘에서는 그 컨텍스트를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여기 단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오렌지라는 단어를 하나를 컨텍스트로 선택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에 대한 타겟을 어떻게 그 설정하냐면 이것 또한 랜덤하게 선택하는데요. 이 앞부분에, 즉 이 주어진 컨텍스트 단어 앞쪽에 존재하는 예를 들어서 5개 또는 10개 중에서의 랜덤, 또는 뒤쪽에 존재하는 5개 또는 10개 중의 단어에서 랜덤하게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오렌지의 뒤에 따라오는 주스를 하나의 타겟으로 잡는 이런 훈련쌍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어떨 때는 요 글래스 앞쪽에 그 앞에 두 번째 있는 거죠. 가 선택될 수도 있고, 랜덤하게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그 심지어는 이런 뒷부분에 나오는 여기 my라는 이런 그 단어가 그 선택될 수도 있겠죠. 등등등 다양한 그러한 그 개수의 그러한 그 컨텍스트와 타겟 쌍으로 우리가 훈련 자료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훈련을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게 되면 사실은 훈련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unsupervised learning, 그러니까 supervised learning이긴 합니다만 주어진 입력과 출력상이 있어서 지금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출력값이 말하자면 할당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그 훈련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타겟이 선택되는 그러한 그 확률을 높인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관계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적절한 임베딩 매트릭스, 그 워드 임베딩 매트릭스 2라고 하는 요 행렬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는 이러한 그 소위 뉴럴 네트워크의 입력과 아웃풋 그 세팅이 충분한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것으로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그럼 어떤 식으로 훈련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역시 이 스킵그램 모델입니다. 스킵그램 모델. 예를 들어서 보캐버러리 사이즈가 한 10,000개, 우리가 계속 쓰고 있던, 요거는 K는 빠져야겠네요. 한 10,000개 정도의 보캐버러리 사이즈를 가지고서 우리가 훈련한다고 보면요. 예를 들어서 컨텍스트를 우리가 C라고 하고요. 좀 짧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단어 오렌지를 역시 계속 그 우리의 컨텍스트 단어, 문맥 단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가서 타겟으로 T라고 이제 표시를 하겠는데, juice라는 아까 첫 번째 예제였죠. juice라는 단어가 나오도록 만들어. 우리가 이것의 그 인덱스가 중요하긴 중요하죠. 이 vocabulary 안에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예제에 의하면 잠깐만요. 어디에 있냐면 위치가 6257번째,
57번째 단어고요. 주스는 4834번째 단어입니다. 즉 X가 들어가서 컨텍스트가 들어가서 Y가 이렇게 출력되는 이런 양상을 띠겠죠. 뉴럴 네트워크의 말하자면 신경망 구조 측면에서 보면은 입력은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합 벡터 O가 들어가는데 이 컨텍스트 단어에 해당하는 O 서브스크립트 C 단어가 들어가서 오렌지가 들어가서요. 이게 어디로 입력이 됩니까? 임베딩 소위 워드 임베딩 행렬에 이제 통과시켜서 결국에는 우린 임베딩 벡터 형태로, 즉 컨텍스트에 임베딩 벡터를 얻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이 C는 어떻게 얻는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E라는 행렬 곱하기 원합 벡터 O 서브스크립트 C 이러한 연산으로 수행해서 얻어지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사실은 핵심적인 또 네트워크는 소프트맥스 네트워크가 마지막에 출력단에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소프트맥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 그러니까 예측되는 y-hat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y-hat의 크기는 단어집의 크기, vocabulary size와 동일한 크기의 벡터고, 그리고 그것의 각각의 엘리멘트는 해당하는 단어가 나타날 확률 값을 거기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수식적으로 한번 써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프트맥스를. 이 소프트맥스 네트워크에서 계산하는 거는 probability of 주어진 타겟 단어에 나타날 확률, given 컨텍스트 워드가 주어졌을 때, 즉 C가 주어졌을 때 T가 나올 확률이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계산합니까? 사실은 익스포넨셜 함수의 지수에다가 출력된 값을 우리가 넣어서 계산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써보면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죠. 익스포넨셜 지수 부분에는 소위 웨이팅 매트릭스에서 소위 타겟에 들어가는 웨이팅 매트릭스 값 곱하기 EC, 우리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여기다가 덧 프로덕트를 취한 거니까 여기 아마 트랜스포즈 형태로 보통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확률 값으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J는 1부터 10,000개, 그죠?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똑같이 익스포넨셜, 요번에는 세타가 타겟이 아니라 임의의 모든 단어에 대한 트랜스포즈 곱하기 EC, 요런 확률 값을 계산하는 요 수식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세타 파라메타 T, 서브스크립트 T는요, 소위 일종의 파라메타들이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파라메타들, PARA SSOCIATD associated with output T, 그죠? T번째 타겟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파라메타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은요, 여기 히든 레이어가 여기 있고요. 여기서 이게 소프트맥스 레이어가 마지막에 소프트맥스가 여기 있으면은, 즉 주어진 T번째 타겟 워드 위치가 여기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가중치의 그러한 소위 벡터 형태로 표현된 파라미터 값이 세타 T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얻어지는 요것으로 우리가 로스 함수를 통해서 사실은 백프로포게이션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로스 함수까지 써보면요, 사실 로스 함수는 이런 식으로 y-hat Y 형태로 주어진 타겟과 결과로 얻어진 확률 값의 그러한 손실 함수는 이렇게 마이너스, 이것도 J는 여기서는 I라고 표현할까요? 1부터 만까지 모든 그러한 데이터 타겟, 그러니까 단어에 대해서 Y, I 곱하기 로그 Y, I의 hat, 그런 각각의 타겟 하나하나에마다 우리가 결과값을 얻어지는 확률값의 로그에다가 원래 주어진 타겟 확률값이 이건 1이겠죠. 그것의 곱셈이고, 이것을 y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써보면은 y는 우리가 주어진 타겟의 경우에는 모두 다 0이고요. 그죠? 하나만 1인 거죠. 어디? 그 위치는 당연히 우리가 타겟으로 잡은 목표 4834번째 요 주스라는 단어만 1인 그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학습시켜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근데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소프트맥스를 계산하는 요 과정이 굉장히 타임 컨슈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은 연구들이 조금 많이 수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한번 수식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할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컴퓨테이셔널 스피드입니다.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은 사실은 한 10,000개 정도의 그러한 소위 보케버리 사이즈 갖고 작업을 합니다면 사실 보다시피 이 10,000개의 이 확률 값을 익스포넨셜 세타 t 곱하기 인베딩 벡터 더 프로덕트의 값을 10,000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은 샘플 사이즈로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리얼 프로블럼에서는요, 리얼 케이스의 경우에는 거의 이것이 1 밀리언 정도의 또는 10 밀리언 정도의 보케버리 사이즈에 대해서 이 확률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계산을 요구하는 그러한 소위 네트워크 단의 한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미 찾아낸 방법이 있는데요. 하이어라키컬 소프트맥스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어라키컬 소프트맥스라는 게 있는데요.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계층적 소프트맥스 계산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모든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이 나눗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소위 대상을 반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단계적으로 한 5,000개 정도의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5,000개의 단어가 있을 때, 즉 이 첫 번째 5,000개 단어의 속할 확률 값을 계산하고 또는 여기 1번에 또는 2번에 속할 다른 두 번째 5,000개의 확률 속할 값을 계산하고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또 그 안에서는 또 2,500개로 나눠서 2,500개의 요런 한 무더기에 속할, 그 다음에 속할 이런 계층적 구조로 우리가 단어를 말하자면은 위치시키면은 이 확률 값에 말하자면은 곱셈을 통해서 마지막 전체에 해당되는 타겟의 워드에 나타날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확률 값 계산하는 이 수식이 굉장히 간단해져서 소위 이 전체 10,000개라 그러면 10,000개 개수를 우리가 V라고 한번 해보면요. 이 V라는 전체 보케버리 개수만큼의 이러한 덧셈과 또는 그러한 연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로그 V 정도, 한 10배 정도 각각, 아니죠. 지수 부분 정도죠. 지수승 정도만 말하자면은 카운트만 해도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그냥 평이한 하이어라키컬 소프트맥스 방법이고, 이것을 좀 더 어드밴스드 버전도 있긴 합니다. 어떤 어드밴스 버전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주 나타나는 단어를 좀 앞쪽에 위치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더나, 그죠? 어나, 무슨 우리가 알다시피 오브나, 그죠? 이런 전치사나 관사, 정관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frequently occurring word는 앞쪽에 나타내고 좀 더 굉장히 희귀한 단어들은 저 뒤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흔히 먹지 않는 과일인 두리안이라는 과일 이름은 저 밑에 있든지 하면서 이와 같은 단어들의 확률을 찾을 때는 좀 여러 단계를 내려가고, 안 그럴 경우에는 앞 단계에서 빨리빨리 계산되는 이러한 굉장히 효율적인 하이어라키컬 소프트맥스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알고리즘 또는 구현 방법은 우리가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의 목적은 이와 같은 하이어라키컬 소프트맥스가 굉장히 비싼 컴퓨테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빠르게 계산할 방법이 있으므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스킵그램 알고리즘이 충분히 말하자면 학습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긴 합니다. 우리가 문맥에 해당되는 C 단어를 컨텍스트 단어를 어떻게 샘플링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제일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유니폼리 샘플링이죠.
유니폼 샘플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니폼하게 샘플링을 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 무슨 the, of, 뭐 and, 그리고 뭐 to, 그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단어들이 컨텍스트와 타겟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소위 학습을 시킬 때 이 컨텍스트 단어로 너무 자주 선택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이러한 그 흔히 나타나는 단어들만이 아니라 모든 단어들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그 잘 나타나지 않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렌지 또는 애플, 조금 전에 얘기한 두리안 같은 이런 희귀한 그 과일 단어들, 이런 것들은 그 자주 그러니까 타겟으로, 그러니까 컨텍스트로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샘플링을 하지는 않고요. 그 좀 더 그 자주 나타나는 단어에 대한 그 확률 값의 역수에 해당되는, 그래서 좀 더 모든 단어들이 거의 같은 그 확률로 이 컨텍스트로 선택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으로 우리가 문맥시를 샘플하는 경향이 또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